세계 한인 무역협회 2014 북미주 경제인 대회가 뉴저지 포트리에서 개막했습니다. 뉴욕 아시안 여성센터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신청과 갱신을 돕고 있습니다. 뉴욕시 불체자 아이디 발급 조례안에 대해 뉴욕 시민자유연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범죄자 처벌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 옥타가 뉴저지 포트리에서 2014 북미주 경제인 대회를 개최하고 미 지방 정부와의 조달 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로 이뤄진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 옥타가 주최하는 북미주 경제인 대회가 뉴저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170개 지의 옥타 회원과 뉴욕, 뉴저지의 한인 경제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월드 옥타 네트워크를 이용한 미국 지방 정부 조달 사업 진출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그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고 어떤 조건이 있으며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내고하는 방법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아마 저희들이 다루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들이 각 로컬 주정부 아니면은 그 카운티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그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알고 있고. 또 한국 수출 업체들의 미국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 모색과 전 세계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자리도 마련됩니다. 오늘 개회식에는 뉴저지 파라무스의 리차드 라바비에라 보로장이 특별 참석해 보로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참석한 한인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권장했습니다. 대회 이틀째인 내일은 북미주 경제인 골프 대회가 중부 뉴저지 로이스브룩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의 아시안 가정폭력 여성들을 위해 힘써온 뉴욕 아시안 여성센터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신청과 갱신을 돕고 있습니다.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후 2년 후에는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아시안 여성센터는 오늘 뉴욕 맨하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는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서류 미비 신분이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방유예 조치입니다. 다카 승인을 받으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또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교에 따라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아시안 여성센터는 뉴욕시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다카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무료 법률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뉴욕 에이션 우먼 센터에서는 그 추방 유예 신청을 재신청하시거나 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고요. 한국어로도 상담을 받고 여러 아시안 언어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권센터에서도 추방유예 대상자와 갱신이 필요한 다카 신청자를 위해 무료 상담과 신청서 작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불체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신분증을 부여하는 뉴욕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과 추방도 감수해야 하는 도박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아나 밀러 권익 디렉터는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서 불체자 아이디 발급 조례안에 반대한다며 불체자들의 신분 노출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정부가 신청자 급여, 소셜 시큐리티 번호, 자녀들의 교육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경찰이나 이민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분증 프로그램은 서류 미비자와 성전환자 등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시정부가 신분증 소지자들의 개인정보를 당국에 전달해도 본인에게 통보할 의무 조항조차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을 비롯해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등 관계 당국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전달받으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 없이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목적만 밝히면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자유연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이번 신분증 프로그램을 통해 입수되는 개인정보 자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분 도용과 사기 등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가 공연불임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흡한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최근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피해를 본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만 96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간 국외에서 안전사고로 253명이 사망했고 85명이 살해당했으며 성범죄 등으로 81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외국민 대상 살인이 30건, 납치강금이 82건이며 폭행상해가 252건, 행방불명된 경우도 320건에 달했습니다. 재외국민 범죄 피해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재외국민 관련 사건, 사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5천여 명, 미주 900여 명, 아프리카 중동 지역 200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건과 사고나 해외 위난 상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특별한 보호 조치를 위한 법안은 계속 계류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경제 온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상승세입니다. 퀸즈 지역의 부동산 열기는 주춤한 반면 브루클린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기존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 매체 크로인스 뉴욕은 어제 부동산 전문업체 더글라스 앨러먼의 2014년 2분기 퀸즈 브루클린 지역 주택 판매 동향 보고서를 인용해 퀸즈 지역 주택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 퀸즈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은 35만 5천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떨어졌고 주택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또 시장에 매물러 나와 있는 주택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5.3% 줄어 13분기 연속 감소를 보였습니다. 주택 종류별로는 콘도, 1에서 3인 가구형 단독주택의 2분기 중간 가격도 전년 대비 2.7%와 4% 내렸습니다. 반면 코압의 경우 4.6%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코압의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 27.7% 증가했다며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 층의 유입이 퀸즈 지역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브루클린은 부시웍과 크라운 하이츠 지역 등의 개발 가속화로 인해 주택가격 중간값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면서 4.5%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거래량 역시 12.5% 늘었습니다. 브루클린은 유일하게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지난 2007년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뉴욕시 범죄자 처벌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인과 흑인, 아시안 등 인종에 따른 격차가 컸습니다.
베라사법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범죄자가 아시안이나 백인 용의자보다 재판 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 범죄자가 플리바겐 과정에서도 실형을 제한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소는 맨해튼 검찰의 의뢰로 지난 2010에서 2011년 동안 내려진 22만 건의 형사 범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흑인 용의자의 경우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 구치소에 구금된 비율이 백인 용의자에 비해 10% 높았고 히스패닉 용의자는 백인에 비해 3% 높았습니다. 반면 아시안 용의자는 백인에 비해 21%가 낮았습니다. 플리바겐에서도 인종 간 격차가 나타났는데 흑인 경범죄 용의자의 경우 40%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아닌 징역형을 조건으로 플리바겐을 제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 용의자는 36%가 실형을 조건으로 하는 플리바겐을 제한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인 용의자는 33%, 아시안 용의자는 17%로 나타났습니다. 인종에 따른 차이가 큰 것입니다. 최종 판결에 있어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백인과 히스패닉 용의자에 비해 흑인 용의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 아시안 용의자는 다른 인종 용의자에 비해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뉴욕시에서 총기 사건으로 인해 숨진 10대 청소년의 수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숨진 청소년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규제와 불법 총기 유입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뉴욕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뉴욕시에서만 200여 명의 15에서 17세 청소년이 총기 사고로 인해 숨졌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사망 요인보다 많은 것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교통사고 80명보다도 2배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해당 기간 63명은 칼부림으로 숨졌고 3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추락사는 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청소년의 53%가 타살이었으며 3명 중 2명은 흑인이었습니다. 총기 사고, 사망, 청소년 발생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와 크라운 하이츠가 각각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과 브롱스 하이브리지, 모리세니아는 각각 1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각각 13명의 청소년이 브롱스 크로토나 트레몬트와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이스트 할렘은 9명이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다운타운 브루클린과 브루클린 하이츠, 파크 슬로프에서도 각각 8명의 청소년이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은 총에 맞아 숨진 10명의 청소년 중 9명은 타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여름 먹거리 바비큐로 시작해 바비큐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본격적인 야외 바비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당국의 바비큐 규정 위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최근 바비큐 규정 위반 집중 단속을 펼쳐 브롱스 파렌베이 팍에서 벌금 티켓 50여 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에 바비큐 허가 지역을 지정해놓고 있는데 잘못된 장소에서 바비큐를 할 경우 화재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공원국은 지정 장소의 바비큐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면에서 곧바로 불을 지피거나 프로판 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나무 밑 혹은 나무로부터 10피트 이내에서도 바비큐가 금지됩니다. 바비큐 남은 재와 숯은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며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바비큐용 그릴은 누구나 선착순 이용이 가능하지만 20명 이상의 바비큐 행사는 최소 21일 전에 뉴욕시 공원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25이며 환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